북한의 핵존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인데 이 전후에 미사일 발사를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북한 스스로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변에 있는 핵시설도 모두 가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도발을 할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하종대 부국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종대 부국장. 예.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나 봅니다. 예. 자, 오늘 북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일단 그 중요한 얘기부터 정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 어제 나온 건데요. 예. 어제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물으니까 북한의 우주개발국 국장이, 우주개발국 국장이 있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는데, 우주개발국 국장이 이번에 바로, 자기들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가지고, 바로 우리 당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다. 뭐가? 미사일이? 위성이. 위성이? 예, 근데 이제 본인들은 위성인데. 그렇죠. 인공위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거 인공위성 기술은 사실은 장거리, 즉 ICBM, 대륙간 탄도탄 기술하고 똑같은 기술이거든요. 가장 꼭대기에다가 핵탄두를 실었다. 그러면 ICBM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다 위성을 실었다. 그럼 인공위성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한 개의 이 로켓에 이 끝에 뭘 싣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예. 여기에 바로 이제 추진체 1단, 2단, 3단 로켓이 있는데 이 로켓 기술은 똑같습니다. 양쪽이. 그러니까 뭘 실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북한에서는 바로 인공위성을 우리는 발사할 것이다 하지만은 사실은 미국이나 우리 쪽에서 보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위협을 받는. 그러면 실제로 그전에도 여러 번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위성이었다고 본인들은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럼 그때 발사한 위성들이 지금 궤도를 돌고 있습니까? 안 돌고 있습니다. 어디 갔어요? 자기들은 어쨌든 마지막 번에 올린 그거에서는 인공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해서 위에서 돌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위성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이후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그랬군요. 지금 현재 돌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상 관측을 위한 위성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위성까지 올리겠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정지 궤도 위성을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북한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성까지 쏘아 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실제로 검증은 되지 않는 건데. 자, 일단 근데 주변국의 반응은 지금 미사일 도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본인들이 이야기까지 한 입장에서는 안 쏘기도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쏜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북한이 2006년도에 바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다음에 다시 2009년도에 발사했고, 2012년도에 발사했거든요. 거의 시간이 보면 3년, 4년 이 정도 기록이기 때문에 지금 3년 지났지 않습니까? 201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충분히 여유가 있고 기술이 축적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초에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를 보수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대가 원래는 약 50m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67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9년에 발사했던 그 인공위성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한 미사일이 약 높이가 30m짜리, 지금 2012년 12월 10일 저게 은하 3호가 약 30m짜리거든요. 그때 당시에 발사대가 50m였는데 이때죠. 발사대가 67m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저 추진체가 저 30m짜리가 적어도 40m 또는 아니면 43m까지가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은하 3호 같은 경우는 장거리 미사일로 봤을 때 약 6,000km를 날아갔거든요. 그러면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적어도 11,000km에서 13,000km까지 날아갈 수 있을 거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냐면은 그 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이전까지는 북한이 우리 직접 미국을 핵으로 타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사일 발사 능력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 정도의 거리가 날아가는 미사일이 없었다. 그러나 평양에서 워싱턴까지가 약 12,000km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13,000을 날아간다. 그런다면 드디어 북한이 저기다 핵을 실른다면은 미국 본토 전역이 들어온다. 본토 전역을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험을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때보다 하나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러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자, 근데 과거에 보면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 실험을 한 뒤에 핵실험을 이렇게 세트로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 그죠? 그렇죠. 예. 항상 이 미사일은 핵폭탄을 싣고 가는 운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예. 먼저 운반 수단이 어느 정도 가는지를 한번 보고 그러면 여기다 실을 만한 것이 어느 정도 지금 진전됐는지를 보는 거죠. 항상 미사일을 먼저 발사한 다음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포동 2호 발사를 한 다음에요.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3개월 뒤에 자기들은 이제 핵실험이라고 했는데 다른 서방 국가에서는 이게 재래식 고폭탄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핵실험을 했다고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약 1킬로톤이면 아주 적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2009년 4월에 광명성 2호를 발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4, 5킬로톤에 해당하는 핵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은하 3호 2012년에 이걸 발사한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으로 추정되는 3차 핵실험을 했는데 저 때는 적어도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리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약 15킬로에서 21킬로톤에 해당하는 정도의 실험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만약 4차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그보다도 배나 더 위력이 강한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적어도 미국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그 약 10만 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예. 그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같은 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성능이 커지는 것을 실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예. 미사일 경우에도 좀 더 사거리가 늘어나는 그런 미사일 실험을 하는 거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군요. 이번에 만약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 4차 핵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한테도 중요하고 중국한테도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과 평화통일과 관련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하고 같이 어떤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한이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핵실험을 한 건 아주 중대한 도발이거든요. 예.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위반하는 거라고 바로 미국에서도 바로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안보리의 결의안을 바로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북한은 지금 핵실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의 원자력 연구원장이 직접 한 얘기네요.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예. 바로 북한의 중앙통신 기자가 물어보니까 원자력 연구원장이 우리는 영변의 핵시설을 정상 가동을 모두 시작했다. 이미 정상 가동을 할 것이라고 한 일주일 전에 이미 서방에서 이미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못 뜨게 난다면 언제든지 핵뇌성으로 대답할 만반의 준비가 돼. 핵뇌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핵실험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뭐라고 했느냐. 핵무기들의 질량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핵무기가 갈수록 위력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소형화, 경량화, 그 다음 다종화 여러 가지 종류의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공언을 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있다. 이런 말에서 좀 자신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조금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중국이 왜 중요하느냐. 이번에 북한과의 그 도발 이 문제에 관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북한이 저런 도발을 하면은 중국이 과거와 달리 우리한테 더 협조를 할 것이라는 시사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면 중국이 이번에 얼마나 북한의 제재를 제대로 해주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경제 관련 제재 같은 것들이 가능할 텐데 지금 북경 접경 지역을 통한 무역 같은 것들이 활성화돼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북한으로 여러 가지 재화들도 들어가고 북한 경제도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막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얘기한 거는 인도적 지원이나 일반적인 무역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전체 무역의 90% 정도가 중국을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정도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아주 북한의 중요한 중유라든지 그다음에 석유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중국이 전혀 북한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약간이라도 감소, 예를 들면 중단 지원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과연 중국이 우리에 얼마나 협조를 해주는가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수인 차장. 지난달에 이제 북한의
지뢰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확성기로 대응을 했고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이 확성기를 끄는 대신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없는 한 확성기를 재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 상황 지금 도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건지 확성기 방송 재개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일단 북한의 의도를 좀 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북한이 이 미사일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시간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워싱턴 정가의 시계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우리보다는 비교적 미국을 향해서 내놓은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24일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그때 맞춰서 대북 조치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단계를 높이겠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번이 어떤 그 외무성 담화가 아니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이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압박 강도를 그만큼 높여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외무성 담화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조선중앙통신의 문답 과정이고 또 미국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은 수수방관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제 미국의 태도를 보고 나서 추가 대응 조치를 할 텐데 만약에 북한이 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될 경우에는 대북 제재 조치가 더 강화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보리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우리는 어떤 미국이라든지 유엔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8.25 합의 조치 그러니까 이 지뢰도발 사건 이후에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의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것이 다시 백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국내적으로는 압박을 높여갈 겁니다. 그렇다면 8.25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북한에 대해서 심리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그 심리전 재개도 검토할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죠. 자, 검토 다시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정부에서 특별히 움직임,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나오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현재 정부는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무조건 확성기를 다시 틀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켜보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도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자체를 위반한 거거든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이 도발은 당연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확성기를 다시 틀 것이냐 예. 이 분야는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하종대 부국장이 설명한 대로 결국에는 중국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북한을 압박할 건지 그렇죠. 이게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이 지금 이 핵무기들 말고도 또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직접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래옥기 황송하거나 남은 재물마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백성들은 반란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고상국의 소금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소금 없이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북한에도 이 소금 생산 시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은이 저렇게 소금 생산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북한은 우리하고 달리 우리는 예. 바로 담배 이것만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하잖아요. 네. 북한은 소금도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해서 제공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모든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음식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예. 예. 그런데 북한은 특히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음식의 다른 반찬 재료를 다른 원료들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예. 짠맛 하나로서 음식의 간을 많이 맞추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예. 북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김정은이 어린애들한테 물고기를 많이 먹여라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고기를 많이 먹이기 위해서도 바로 그거를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냉동시설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소금을 통해서 냉동시설을 대신한다. 그리고 북한은 다른 데하고 달리 기초화학제품 생산 원료로도 소금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다른 나라보다도 배나 더 소금을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북한의 기본적인 소금 생산량이 좀 떨어지긴 하는 건가요? 북한이 원래 전체적으로 서쪽, 즉 서해안에서 소금을 많이 생산을 했거든요. 예. 근데 서쪽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금 생산이 사실 쉽지 않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해안하고 남해안이 넓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북한은 서해안 전체가 좀 좁습니다. 네. 오히려 동해안 길이가 넓거든요. 그래서 소금 생산이 좀 어려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왕가뭄이 가뭄이 아주 심해가지고 올해는 아주 소금 풍년이 들었다라고 그럽니다. 아, 가뭄이 되니까 소금은 풍년이다? 예. 그럼 가격이 좀 떨어졌겠어요? 예, 소금이 1kg당 약 300원 정도, 북한 돈 300원이면요. 대략 북한의 노동자들이 한 달 월급이 3,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10kg에서 한 15kg, 17kg 이렇게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올해는 그게 180원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적어도 40% 가까이는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금을 좀 풍부히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도발 소식 그리고 소금에 공들이고 있는 이야기까지 하종대 부국장과 함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